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시력장애, 안과질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분류해서 눈에 해당되는 그 오행이 바로 목하고 화라고 했죠. 목은 간하고 담에 해당되죠. 그래서 간이 좋지 않으면 뭐가 안 좋습니까? 눈이 우리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이 안 좋으면 황달이 있다 그래서 눈이 노랗게 변한다든가 하는데, 그리고 이제 목은 공부했듯이 두뇌와 신경, 머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뇌의 기능 중에서 돌출된 게 눈이에요. 그래서 눈도 하나의 두뇌의 신경 조직망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그 목이 눈 알이라면은 눈의 알이라 그러면은 화는 눈의 시력입니다. 시력. 그래서 우리가 보는 힘 또는 보는 감각 이런 것들이 되게 빛을 본다는 의미잖아요. 본다는 것은 그래서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하고 또 정신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화지요. 그래서 눈에 문제가 생기고 시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신이 몽롱해지고 또 정신 상태가 옳지 않으면 눈빛이 맛이 간다는 그런 또 이제 추정도 해볼 수 있겠네요. 자, 돌아가서 안과질환. 먼저 목, 화, 토 일주가 제살다봉. 제살다봉은 일주가 심하게 약해지는 모양새죠. 그래서 재성과 관살은 일주와 상극되는 거기 때문에 일주가 극하면 재성이고 일주가 극을 당하면 살이죠. 목일주가 제살태화하게 되면 목에 있어서 토가 재성이고 또 살이 금이죠. 따라서 토다 목절, 흙이 많아서 목이 부러지고, 그리고 금다 목절, 그죠? 목이 심하게 파상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목이 약해지면서 동시에 화도 약해져서 시력이 약해진다. 화일주가 제살태왕이라는 것은 재는 금을 이야기하고 살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금수가 왕하다 보니까 수다, 화, 몰 따라서 불이 꺼지고 금다, 화식 역시 불이 약해지는 모양새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일주가 제살태왕이다. 그러면 수목이 강하다는 거죠. 토에게 수하고 목이 강하니까 수다 토 유실되어서 토가 떠내려가고, 그 다음에 목이 많아버리면 토가 붕괴되죠. 그래서 목다 토붕, 그리고 땅이 심하게 산소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토가 허약해지니까 화가 토를 돕느라고 허약해지죠. 따라서 화의 기운이 과다 누설되어서 광명이 문제가 생긴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을해의 갑신, 을축, 신사죠. 신월달의 을목이네요. 가을의 을목이죠. 가을의 을목은 코스모스잖아요. 코스모스가 가을에 이렇게 신약하다 그래가지고 물을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좋을 일 없죠. 가을에는 성장의 계절이 아니죠. 때문에 을목이 이렇게 지지에 해수, 신금, 축토 해서 가을에 굉장히 습하고, 그리고 신월달에 신금이 떴기 때문에 신월달에는 입추와 처서가 있죠. 처서가 되게 되면 이때부터 쌀쌀하고 한 번씩 이렇게 우박이 내리거나 또는 이제 찬 기운이 감을 돌아서 서리가 내릴 수도 있겠죠. 때문에 가을에 국화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병화를 찾겠죠. 그런데 이 병화가 사축, 합금 이렇게 돼버리고 또 병시남합이 되어서 화가 되게 약해지는 모양새죠. 사신형, 사해충, 사축합, 병시남합 이중 삼중고를 겪는 쪽입니다. 그래서 을일주가 목일주인데 제살이 왕에서 토금이 강하기 때문에 사신형하고 사해충하고 해서 역시 맹인이 된 사주입니다. 자, 을사의 무자, 병신, 신묘다. 4월에 병하죠. 동짓달에 병화 태양이지요. 그다음 병신에 태어났고 일주가, 그리고 이제 목도 이렇게 지금 을목이 있고 또 묘목이 있습니다만은 뭐 크게 목생화가 되지 않고 오로지 병화가 사화의 노건을 가지고 지금 버티는 모양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멀리 이렇게 사신형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옆에서 또 수극화 이런 식으로 해서 화가 좋지 않으면서 병신이 이렇게 합을 하죠.
물론 이제 사화에 근이 있고 또 인성이 있기 때문에 병신합수해서 수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병신합수격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이렇게 그 옆에 신금이 있어서 병화 입장에서는 반가울 게 없죠. 화가 약한데 계속해서 신금이 유인을 하니까요. 때문에 신자 이렇게 수국이네요. 그리고 또 신금이 제살태왕으로 해서 이 사람도 맹인이 되었다. 자, 두 번째는 화가 심히 약할 때, 화가 너무 약할 때 꼭 일주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정사일주가 금수에 피상되을 때, 깨질 때, 수가 와서 화급금할 때이겠죠. 이럴 때가 되게 시력 장애를 겪는다. 일주가 아니더라도 주중에 화가 심하게 상극을 받든가 또는 약하게 되면 시력 장애가 있고, 특히 정사일주는 사주에 어디 있더라도 깨지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피상이라는 상이라는 것은 깎아낸다 또는 이제 손상 당한다 또는 이제 어떤 상처를 입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병진의 신축, 임신 그리고 이민입니다. 추골의 임수죠. 얼음물이죠. 겨울물은 살수죠. 살수. 봄의 물은 생명을 살리는 비고, 여름의 비는 갈증을 해소하는 비고, 가을의 비는 우수에 젖은 비고, 겨울의 비는 생명을 죽이는 비죠. 그래서 이 임수가 뭘 하려고 그러면 녹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로지 태양을 반기는데 태양이 병신합해서 서리가 내려가지고 태양이 꺼져버렸죠. 그리고 이 병화가 살라 그러면 당연히 병화의 뿌리가 있는 임목에 의지를 해서 인중관목에 의지하든가 인중병화에 의지를 해야 되는데 인신충을 해가지고 날려버렸죠. 천간에는 합거, 지지에는 충거가 돼가지고 목화가 쓸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얼음이죠. 암흑지상입니다. 수일주가 인중병화, 인신충의 금수태왕으로서 화가 모래에서 꺼져가지고 그 처가 명인이 되었다. 처로 보게 되면 여기서는 신금이 처죠. 그래서 사주를 봤을 때 여기서는 처가 재성이잖아요. 그래서 대개가 이 화가 나의 화니까 나의 시력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에 해당되는 육친성이 재성처이기 때문에 처의 시력 또는 처의 심장, 심혈관계 이렇게 또 처의 정신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시가 이렇게 충기도 되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처의 어떤 그 변고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왜? 일시가 형이 들어왔으니까 처에게 칼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처가 자기 처궁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여기에 처가 병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병화가 신금에 이래저래 파상되는 모양새입니다. 개해의 정사 그리고 신의 무자인데요. 정사일주가 이렇게 정계충, 사해충, 사해충 완전히 깨져버렸죠. 그래서 신금 입장에서는 금수 상관격에 오로지 조후로서 보온을 해야 되는데 화가 꺼져버린 번호로 인해서 그냥 물에 빠져 있는 깡통으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모양새죠. 화 죽으면 토 죽으니까 물을 막을 수도 없어요. 신금일주가 정사 놓고 사해충, 정계충으로 깨져가지고 명인이 되었다. 안타깝죠, 이런 사주가. 예. 자, 세 번째, 화일주가 화가 태왕, 지나치게 많거나 또는 사주에 화가 형 또는 충이 있을 때, 이럴 때 시력에 다시 또 문제가 생기는데, 화가 태왕하다, 지나치게 많다는 것은 다자무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는 시력이라고 했는데, 시력이 아주 이렇게 과하게 화가 많아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눈에 이제 그 어두운 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데 들어가게 되면 빛이 눈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니까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눈에 과하게 화의 기운이 넘쳐버리면은 눈이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화가 지나치다고 해서 좋은 경우가 아니고 태강적절이다, 지나치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고요. 사주에 화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을 당하면 칼 된다, 충이 되면 깨졌다, 이렇게 피상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시력에 주의를 요한다는 이야기예요. 시력은 정말 중요하죠. 예. 자, 눈이 보배라 그러잖아요. 예. 정사, 을사, 병진, 그리고 신사입니다. 사주에 화가 지나치게 강하죠. 자, 이렇게 화가 태왕할 경우에 다자무자로 인해서 다봉, 목화의 기운이 지나치게 많다. 물론 그 토가 하나 있어가지고 식기는 주죠. 화치성룡이라 그래서 화가 많아도 용 한 마리가 있으면 뭐 목이 타지는 않는데요. 화기 태왕으로 병신 합의되어서 명인이 되었다. 여기서 이제 병신 합의된다는 의미는 뭐 구태여 여기서는 그 병화가 신금에 묶인다는 측면보다는 그 신금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금이 이렇게 일지에 이렇게 묘지가 되죠. 그리고 여기 절지가 되고, 그리고 여기 사지가 되죠. 사지. 그래서 이 신금이 나름 그 화의 기운을 다스려야 되는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뭐 다자무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축, 병자, 을사, 을유의 정해다. 자, 이렇게 이 사주는 자월의 을목인데요. 자월의 을목이 해시에 태어났으니까 완전히 겨울에 한동의 회화죠. 얼어 있는 꽃인데 오로지 병화로 조우하고 자, 정화로 도와야 되는데 무건하죠. 그래서 절퇴지 앉아 있어가지고 둘 다가 힘이 없죠. 당연히 불 꺼진 거죠. 왼쪽 오른쪽 다 안 좋네요. 그래서 용신이 있어도 무력하고 뭐야말로 뭐 몰강지상이지요. 을일주가 정화, 시상 정화가 모두 이렇게 몰강되어서 난시로 고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신축, 신묘, 병자, 무술입니다. 역시 일간이 병한데 묘월에 병하죠. 자, 그런데 병신 이제 합이 이렇게 보이는데 일간합은 합격이 아닌 이상 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병신 합해서 수로 변했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보느냐? 일간이 그 신금에 유인되는 걸로 보는 거죠. 그리고 병화가 신금에게 이렇게 다소 기반되는 모양새로 보이는 거죠. 일간이 신금에게 집착하는 모양새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사주는 자축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국이 지었으면서 묘는 선목이라서 병화를 또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천간에서 이렇게 계도하는 모양새도 있죠. 그리고 술신은 화의 묘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임묘하기 쉽다. 따라서 시력이 매우 약하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참고하시고 정미, 병호, 이모, 신해다. 5월의 신금인데 제다죠. 그래서 화가 매우 강한 사주고 또 임수 입장에서는 해수의 노건을 가지고 있는 모양새죠. 인성이 역시 근이 없는데 아무튼 비겁을 그래서 화기가 태양 야맹이 있어 본다. 자, 참고로 우리가 이제 화가 이렇게 약해서 시력이 좋지 않더라도 운에서 화운이 다시 또 이제 보충이 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력도 회복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운에서 역시 멀쩡한 화가 피상된다든가 이렇게 되게 되면 그때는 또 약해지고 심하면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안질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중 4주 중에서 화가 허약하게 되면 아까 예시처럼 화의 내 눈에도 문제가 되지만 그 해당 육친성에도 문제가 된다. 아까는 재성이라서 나의 처가 문제가 되었죠. 관성이면 자식이 문제가 되고 그렇게 되겠죠.
화가 필요한 사주에서는 눈을 크게 하면 되겠죠. 눈이 광명이니까 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렌즈를 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경을 쓰면은 오히려 화가 필요한 게는 좋고, 또 쌍꺼풀 수술하게 되면 더욱더 눈을 갖다가 크게 하는 거니까 앞트임 수술을 한다든가 이런 게 하게 되면 좋고, 화가 병이 될 때는 쌍꺼풀 수술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살기가 있을 때는 안경으로 커버하면 뭐 당연히 낫겠죠. 근데 눈에 화의 기운이 필요할 때는 역시 안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역시 화가 필요할 때는 안경을 쓰는 것이 좋다. 손님들 중에서 쌍꺼풀 수술 해도 돼요? 이런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화가 용신인지 기신인지를 살펴보고, 용신이면 하세요. 기신이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